선반 위에 나란히 서 있는 약병들이 눈에 들어온다. 흰병, 자죽병, 파랑, 초록. 머리가 흔들거린다. 테이블 위 주사기에 알코올 탈취면에 쌓인 바늘이 오히려 가슴에 따끔한 자극을 준다. 그렇다. 그날 그 공기총알에 심장에 짜릿하던 자극 같은 것이다. 비와 나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였다. 그것도 한 학급에 편성되었으니 말이다. 우리들은 학교 안에서는 물론 집에 돌아와서도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한 군데서 뒹굴렀다. 아니, 비가 우리 집에서, 내가 비의 집에서 자는 일도 번번이 있었다. 송족도 그와 나는 늘 백중이었다. 초저녁까지 나와 함께 놀기만 하던 비가 내가 돌아온 후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방법을 취했다. 비와 나는 서로 표면에는 공부를 안 하는 체 하면서 몰래 경쟁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비가 자고 가게 되거나 내가 비의 집에 자는 경우에는 둘의 공부가 합동작전이 되지 않으면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는 날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의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퍽 미묘한 것이었다. 나도 비도 경의를 좋아했다. 나는 내가 경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비는 비대로 자기의 사랑이 더 열렬한 것으로 생각해 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의 자신은 비보다는 나와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눈치였다. 비는 몇 번씩이나 편지를 해도 답장이 없었지만 나에게 대하여는 그때그때 답장이 왔었다. 비와 나는 다른 이야기는 다 털어놓아도 경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쪽에서든지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꺼렸다. 졸업반으로 진급되던 해 봄이다. 그때 성적은 비가 나를 넘어뛰었다.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약간의 우라 같은 것이 치밀어서 이번에는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만회하리라는 결심이 복받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왔던 비는 내 책갈피에 끼어있는 경의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잊지 마요. 경의와의 문제도 나와 비와의 우정에 여자로 말미암아 금이 가기 전에 내 편에서 솔직히 토로하였다. 나는 은근히 비의 선선한 양보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벌어졌다. 비 편에서 나에게 자기의 그런 의사를 표하려고 적절한 기회만을 노렸다는 것이다. 그 먼저 일요일 나는 비와 경이 친구하고 넷이서 교회로 나갔다. 내가 공기총으로 참새잡이를 시작하여 내가 까치 2마리와 참새 2마리를 잡고 비는 참새 3마리를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 과수원에 달려있는 사과를 겨누어 정확률을 시합한 결과 내가 이기게 되었다. 그날 저녁 중국집에서 패배한 비가 짜장면 값을 내면서도 안타까움이 가시지 못하여 다음 주일에 다시 시합을 하자는 제2차의 대전을 재개하였다. 나도 쾌히 승낙했다. 이날 나와 비 간에 경의를 싸고 도는 미묘한 감정에도 약간의 농조는 섞였지만 아무 쪽에서도 시원한 양보는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은 이미 머릿속이 경의로 가득 찼었고 어느 정도 경의의 마음도 다짐한 후였기에 이제 여기서 경의를 빼앗긴다는 것은 내 일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었고 비는 비대로 경의가 보통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진심은 토로하여 주지 않는 것에 또 한층 이성으로서의 매력 같은 것을 느껴왔던 것이다. 할 수 없지. 또 시합이다.
비는 내 손목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공기총을 들고 거리를 벗어났다. 이 총으로 상대편을 나무 옆에 세워놓고 귀에 높이 드는 나무통 복판을 정확하게 맞추는 쪽이 경위를 양보받기로 하자는 비의 정말 상상 외의 제안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비에 너무나 의기양양한 데 비하여 그 이상의 비굴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응당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쏘느냐는 승본이었다. 그것은 경위의 양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니까 나부터 먼저 쏘라는 비의 일방적인 통고 비슷한 제의였다. 당사자 경위가 알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총을 들어 숨을 크게 들이켜고 나무 옆에 서 있는 비의 귀를 평행으로 나무통 복판에 가늠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총을 내리고 서서히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총알은 조금 위로 올라갔으나 나무 항목판에 맞았다. 일순 비와 나의 시선은 마주쳤다. 다음은 비의 차례였다. 비는 나를 나무 옆에 꽉 붙여 세워놓고는 정한 위치로 갔다. 총을 들어 개머리판을 오른쪽 어깨에 대고 바른뺨을 그 위에 비스듬히 얹고 한눈을 쪼그라지게 감으며 조심스레 조준을 맞추는 것이었다. 나는 비에 너무도 심각하게 정성 들이는 표정이 우스워서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방아쇠는 당겨졌다. 나는 비명을 치면서 뺑뺑 돌다가 푹 주저앉았다. 총알은 내 오른쪽 귀뿌리를 찢고 달아났던 것이다. 피가 뺨으로 스쳐 흘렀다. 만지고 난 손가락 사이가 찐득거렸다. 이런 일뿐이 아니다. 나와 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속에는 너무나 우연한 일치 같은 것이 많았다. 내가 문득 머리에 떠올라 시작한 일이면 벌써 비도 나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서로의 상의나 연락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토로하거나 그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자칫하면 본능적인 경쟁의식이나 또는 자기만으로서의 우월감 같은 것을 유발하여 둘의 우정에 거미줄 같은 금을 그어놓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해들은 비와 나 사이에 동심에서부터의 긴 교관계에 있어 너무나도 많았다.